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 빅토르 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네, 빅토르 최는 그의 이미지와 그의 실제 삶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는 유일한 락커였다. 그는 자신이 노래하는 대로 살았다. 빅토르 최는 락의 마지막 히어로였다. 예, 지금까지 나도 줄곧 강조해온 저작거리 시인의 중요한 특질, 시와 시인이 둘이 아니라는 것. 과연 빅토르 최는 러시아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빅토르 체는 소련의 고려인 3세라는 배경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노래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노래 가사들이 우리말로도 여럿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가 1986년에 발표한 변화, 페레메는 80년대 중엽 소련 젊은이들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87년 세르게이 솔로비오프 감독의 영화 아카의 엔딩에 느닷없이 빅토르 체가 등장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당시 소련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인상을 주었을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2008년 러시아 민주화연대 솔리다르 노스트와 2020년 벨라루스의 반정부 시위에서도 여전히 주목할 만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페레메는 빅토르 최 특유의 간결하고 맺고 끊는 듯한 긴장된 비트와 색감이 분명한 영화 같은 임팩트가 강한 노래입니다. 일단 이 노래의 핵심적인 가사는 이 부분입니다. 변화를, 우리의 가슴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변화를, 우리의 눈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우리의 웃음과 눈물 속에, 그리고 고동치는 혈관 속에 변화를, 우리는 변화를 기다리네. 그러다가 마무리 가사에서 현실과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의외의 반전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담배가, 식탁에는 차 한 잔이, 그렇게 또 하루가 되풀이 마무리되면 갑자기 변화가 두렵게 느껴지는가? 예. 절제된 언어와 꾸밈없는 음성과 단순하지만 감칠맛 있는 선율과 심장의 맥동 같은 비트와 그리고 무대에서 빅토르체가 보이는 카리스마가 어우러져 빅토르체와 키노의 음악은 정치 경제적으로 혼돈스러웠던 억압적인 권력과 관료적인 기성세대의 절망적이었던 소련의 젊은 세대를 한순간에 사로잡아 버립니다. 예, 이 한 곡의 노래만으로도 빅토르체가 소련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임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쓰인 가사의 행간에서 빅토르 최의 노래에 내포되어 있는 사유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빅토르 최의 음악에 온몸을 던져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소련의 젊은 세대는 상당 부분 그의 가사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빅토르 최 자신도 이 점을 잘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가사의 작용은 88년 빅토르 최가 발표한 그의 대표곡 혈액형 그루파 크로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다 잘 알겠지만 군인에게 혈액형 표식은 전장의 치열한 상황에서 급한 수혈을 위해 반드시 몸 근처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이런 긴장감은 이 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금 우리 몸은 따뜻한 곳에 있지만 전장은 우리가 내딛는 발길을 기다리누나 군화 위에 뽀얗게 내려앉은 별빛의 먼지. 집결지에서 이동을 기다리는 한 병사의 고개 숙인 시선이 느껴지는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 병사의 마음이 이 노래를 듣는 이들의 손에 잡히는 마무리 가사를 볼까요? 중간에 중복되는 구절은 생략했습니다. 소매 위엔 혈액형, 소매 위엔 나의 군번, 전투로 향하는 내게 행운을 빌어다오. 홀로 이 벌판에 남지 않도록. 아마도 호된 대가를 치르고 승리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런 승리는 원하지 않아. 난 누구의 가슴도 짓밟고 싶지 않나니 난 그저 너와 함께 살아남고 싶을 뿐. 하지만 하늘에 뜬 높은 별은 나를 전장으로 부르느나.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전쟁은 79년부터 89년까지 10여 년 동안 군인과 민간인들을 포함해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브레즈네프가 시작한 전쟁을 고르바초프가 끝을 냅니다. 이 시기 소련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쟁은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빅토르체의 노래에서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어들 사이에서 이 시기에 거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빅토르체는 건강상의 이유로 징집에서 면제되었습니다만 적어도 나에게는 이 노래에서 그의 안타까움이 전해집니다. 이런 안타까움은 빅토르체가 이미 83년에 만든 마지막 영웅 포슬레니 게로이에서도 느껴집니다.
이 노래는 86년에 발표된 앨범 밤에 실립니다. 마지막 부분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이면 지체 없이 움직이자. 명령처럼 울리는 전화벨. 전진.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자. 가봐야 기다리는 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좋은 아침, 마지막 영웅. 좋은 아침, 너와 널 닮은 이들에게. 좋은 아침, 마지막 영웅. 널 봐서 좋았어. 마지막 영웅. 빅토르체의 노래 가수를 살펴보다 보면 80년대 소련의 저작거리 젊은이들의 마음이 보이는데 때로는 빅토르체가 80년대 소련에서 자식의 역할에 대한 자신 자의식의 마음이 빅토르체의 자의식의 마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 저작거리 군중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어쩌면 이런 자의식이 온 세상 저작거리 젊은이들의 비교적 보편적인 마음인지도 모르겠네요. 빅토르체는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저작거리의 시인인 셈입니다. 이 느낌은 빅토르체가 89년에 발표한 앨범의 타이틀곡 태양이라 불리는 별빛 아래에서도 적어도 나에게는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이 노래는 88년 라시드 누구마노프 감독의 영화 바늘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누군가 올린 번역을 상당 부분 참조해서 이 노래 후반부의 가사를 소개합니다. 전쟁은 단지 젊음의 발로인가? 아니면 단지 노화 방지의 처방인가? 붉고도 붉은 피는 1시간이 지나면 땅으로 스며들고 2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 꽃과 풀이 자라며 3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지니 태양이라 불리는 별빛 아래서 온기를 얻으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그래왔지. 삶을 지배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법을 따르는 사람들, 젊은 날 죽은 사람들을 더욱 아끼고 더욱 가까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들에게 네와 아니오의 구분은 의미가 없고 계급이나 이름도 상관없어. 이들은 별에가 닿을 수도 있는데 단지 그것이 꿈이라는 걸 모를 뿐이지. 결국에는 별이라는 불에 타서 떨어질 텐데 태양이라 불리는 별빛 아래에서. 1990년 빅토르체가 세상을 떠날 때 다행히 그가 작업한 앨범의 마스터 테이프가 살아남아 키노의 마지막 앨범이 됩니다. 보통 블랙 앨범, 코니 앨범이라 불리는 이 앨범에 실린 뻐꾸기, 쿠쿠슈카라는 노래는 지금까지 소개한 노래들과 함께 빅토르체의 대표곡 중 하나가 됩니다. 2015년 세르게이 모크리츠키 감독의 영화 1941년 세바스토폴 상륙작전에서도 이 음악이 쓰입니다. 영화에서는 폴리나 가가리나라는 여자 가수가 부르는데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빅토르체의 뻐꾸기에는 소련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10여 년에 걸친 그의 작업에 내포된 여러 특질들이 응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로 빅토르체와 러시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을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노래 전체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되는 구절들은 생략했습니다. 인터넷에 빅토르체의 여러 노래들을 번역해 올린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뻐꾸기야, 나는 몇 곡의 노래를 더 만들 수 있을까? 너의 노래로 헤아려 줘봐. 주류 아니면 변방.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까? 그냥 구르는 돌멩이처럼 살까? 아니면 스타가 될까? 스타라? 경애하는 그대여, 나를 봐줘. 나는 활짝 변 손을 굳게 쥐어 주먹을 만들었어. 화약이 있다면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이자. 이것이 나의 뜻이야. 누가 외로운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인가? 강하고 용감한 스탄이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버렸는데 단지 깨어있는 정신과 전열을 유지하게끔 확고한 뜻을 품은 소수만이 기억에 남아. 전열을 유지해야 해. 경애하는 그대여 나를 봐줘. 나는 활짝 편 손을 굳게 쥐어 주먹을 만들었어. 화약이 있다면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이자. 이것이 나의 뜻이야. 과연 자유의지란 게 있는 걸까? 이 부드러운 여명빛의 새벽에 자유의지란 어디에서 샘솟는 걸까? 자유의지를 느낄 때면 힘이 나고 사라지면 힘드나니. 신념 있는 사람은 머리와 어깨에 가해지는 채찍질을 견디나니. 경애하는 그대여 나를 봐줘. 나는 활짝 편 손을 굳게 쥐어 주먹을 만들었어. 화약이 있다면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이자. 이것이 나의 뜻이야. 경애하는 그대여 나를 봐줘. 나는 활짝 편 손을 굳게 쥐어 주먹을 만들었어. 화약이 있다면 심지를 만들어 불을 붙이자. 이것이 나의 뜻이야.
예, 러시아에서는 뻐꾸기가 몇 번 울었는가에 따라 사람의 남은 수명을 점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다고 하는데 빅토르 최의 노래들에서 그의 때이른 죽음을 예감케 하는 구절들을 간혹 볼 수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여 년이 더 지난 지금도 러시아의 젊은이들에게 그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확신하건대 지금 들어도 여전히 신선한 그의 노래들은 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러시아의 저작거리에서 살아 숨쉬면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자리매김하게 해줄 겁니다. 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이렇게 빅토르 최와 함께 러시아어권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우리 아랍어권으로 넘어가서요. 아랍어권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